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좀 네. 눌렸었고 눈치 네. 보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뭐 올라가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급락은 없습니다. 급락은 없는데 서서히 이제 과열 징후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소하는 과정은 주가가 급락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그 밸류가 버블이 나온 달라지거나. 상태를 해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이 내용이 갖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 시장에서 그래도 상당히 이 고무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유입이 좀 많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의 또 선물 이런 쪽에서 또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아까도 우리 이민수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V 코스피라고 해서 변동성 지표가 안정화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다는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열어봤는데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난번에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한 1,100원, 1,120원 정도까지 이상 올라갔다가. 이게 환율 차트예요? 예, 이거는 이제 예, 환율 네. 정보 원달러 이 차트입니다. 예. 그래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그 CCI라고 해서 이 과열 지표, 이 과매도, 과열 이런 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다시 한 번 더 추세 반전이 나오는 구간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측면이 이 코스피 시장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담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은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상승 탄력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뭐 작년 10월 말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최근에 상승 탄력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여기에는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유동성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한 측면을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고객 예탁금이 최대 74조 5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최근에 감소를 했습니다. 65조 2천억 원대까지 줄었다. 하지만 아직은 주가 흐름이 견조하다. 이렇게 문장이 나온다면은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좀 가자라는 취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소예요. 연기금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 3월 한 중순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기존에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기사 플로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6월 뭐 초중순까지는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 30조 정도 더 이렇게 매도를 하겠다라는 기사 플로우가 역시 주말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이 부분으로 일단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2016년도에 20%에서 2021년 16.8%까지 줄어드는 추세다라는 거죠. 왜 국내 주식 주제를 줄이는 거예요? 네네. 여기 뭐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서 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어쨌든 그 우리 현재 지금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요. 예,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내 기관이 국내 주식을 사야지 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증시 하락할 때 네. 오히려 현금 확보돼 있으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연기금 관계자가 또 얘기를 하고 뭐 아무래도 그 국민의 또 연금을 또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비중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익스큐즈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는 한국 비중은 이렇게 줄이고 있는 상태고 해외 주식 비중은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5년 말까지 35% 내외까지 늘린다라는 자산 배분안이 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기금에 대한 수급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올해 6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될 것이고 6월 달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건 또 봐야 되겠죠. 네. 어쨌건 시장 환경은 좀 그렇습니다. 시장 환경은 나쁘지 않다 정도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익스큐즈 저런 변명 다 좋은데 분명한 것은 시장이 펀더멘탈이 개선이 안 되는 한 과열이라는 거죠. 이 과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늘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금은 챙기고 자꾸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더 투자한다 해가지고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챙기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네.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뭐 지금 주식 평가액이 많아지니까 비중에서 줄여야 된다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부장님 얘기하실 때 그냥 부장님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아니, 연기금이 왜 판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주구장창 파는 거야? 국내 주식을 국내 기금이, 연기금이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지금 뭐 18.7%인가 17.8%인가, 또 좀 작죠? 예. 예를 들면 물론 이제 한국 주식은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박스피라 그래갖고 5, 6년 같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변동성도 거기다 100% 한국 주식에 올인해 놓으면 안 되겠죠. 글로벌 투자에서 미국 주식도 사고 부동산 이런 것도 투자해갖고 돈도 해외 쪽에 수익이 잘 났거든요. 잘하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기금이면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국내 주식, 국내 기업들에 투자해줘야 그 돈을 가지고 또 기업이 크는 거지. 뭐 지금 17%, 18%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좀 싶기도 해요. 네, 국회의원들이 여기 우리 증권업계에 계시다 국회의원 지금 되신 분도 있는데 우리 홍성국 의원이나 이런 분들께 전화 한번 해야겠네. 네, 그러게요. 너무 좀 너무 그거 너무 제한되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너무 팔아 제끼는 게 네. 너무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네.